부처님은 12연기법에서 유, 치, 애가 삶에서 고를 일으키는데 유, 치, 애를 제거하여 고를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승제에서도 고를 제거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도제라고 하셨습니다. 불교에서 고를 제거하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불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불성에게 믿고 맡기면 모든 고를 소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속의 불성을 믿고 맡기기 위해서는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 무엇이며 불성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은 심, 의, 식 등과 같은 삼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심은 제8식 혹은 아레야식 혹은 공이라고 부르며 의는 제7식 혹은 말라식이라고도 부르고 식은 제6식이라고도 부릅니다. 현대과학에서는 과연 마음은 심, 의, 식과 같은 삼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칼 융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마음은 표면의식, 이 표면의식, 개인무의식, 그리고 집합무의식 등 삼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삼층 구조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즉, 미국의 존스 홉킨스대 정신과 교수인 글로프는 LSD라는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하면은 적은 용량을 주면은 개인 무의식청이 나타나고 이 청이 나타나고 용량을 조금 더 높이면은 집합 무의식청 이 청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표면의식, 이 표면의식이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서 잠을 자는 순간까지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가 가지는 생각, 감정 및 감각 등을 담당하는 깨어있는 상태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개인 무의식은 19세기 말 오스트리아 정신과의사 프로이드가 발견한 마음입니다. 개인 무의식은 출생 이후 지금까지 의식적으로 경험한 것이나 혹은 자기도 모르게 경험한 모든 내용이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는 의식입니다. 다음은 집합무의식은 칼 융이 발견한 마음입니다. 집합무의식은 사람이 단세포에서 출발하여 수억 년의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경험한 모든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의식입니다. 칼 융은 우주의 공간도 집합무의식으로 충만되어 있고 이 우주의 공간도 집합무의식으로 충만되어 있고 사람은 누구나 의식 속에 집합무의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문득 서로 간에 통신이 되는 수 있는데 이것을 동시성의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심, 의식 중에서 심은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불교에서 마음속의 심은 공과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공은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등이 가능하고 마음속의 공은 우주의 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못하는 것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이란 뭐냐면은 신족통은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천안통은 모든 것을 막힘없이 꿰뚫어
한이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천이통은 모든 소리를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타심통은 남의 마음속을 아는 능력을 말하고, 숙명통은 나와 남의 전생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현대과학에서는 과연 심은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불교의 심은 칼융 심리학의 용어로 집합무의식에 해당됩니다. 칼융의 심리학에서 집합무의식은 양자파동, 콘텀 웨이브로 알려져 있고, 또한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합무의식은 양자파동이며 전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공대 교수인 로버트 잔과 심리학 교수인 브랜드 듀는 전자난수 발생기를 사용하여 사람의 마음이 전자에 미치는 영향을 대대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즉, 마음의 의지대로 전자의 0이 튀어나오거나 혹은 전자의 1이 튀어나오게 할 수 있나를 1970년대부터 1996년까지 1262건에 달하는 방대한 실험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은 양자 파동으로서 전자, 즉 물질에 작용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집합무의식은 양자 파동이며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영성치유사와 환자는 각각 이마에 뇌파 센서를 부착하고 또 뇌파 장치를 설치합니다. 영성치료를 하기 전에는 치료사와 환자의 뇌파는 전혀 다릅니다. 치료사와 환자의 뇌파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일단 영성치료를 시작하면 두 사람의 뇌파가 동일해집니다. 이와 같이 동일해집니다. 이것을 동조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치료사의 마음이 환자의 마음에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집합무의식은 양자파동이며 먼 거리의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즉 영성치료사가 치료 정보를 보낼 때 치료사와 환자에서 각각 기능성 MRI를 촬영하면은, 즉 치료사와 환자의 촬영인데 뇌의 동일한 부위에서 활성화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또 집합무의식은 양자파동이며 다른 사람의 면역세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미국 UCLA 암연구소 소장인 고넘은 영성치료사가 치료하는 마음을 환자에게 전달하면 환자의 자연살해 세포 활성이 평균 300%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 300%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또 집합무의식은 양자파동이며 DNA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미국 하트메스 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DNA 두 가닥을 시험관에 넣어두고, 여기에 DNA를 시험관에 넣어두고 마음속으로 DNA야 풀려라 하면은 실제로 풀리고, 이렇게 풀려서 그래프로 나타나고, 감겨라 하면은 실제로 감겨서 그래프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또 집합무의식은 양자파동이며 동물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즉 물고기의 헤엄치는 방향을 바꿀 수가 있고, 지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가 있고, 또 손상을 입은 동물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또
집합무의식은 양자 파동이며 식물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화분의 심은 식물 주변에 GDB라는 에너지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연구 참가자들이 식물을 위협하는 마음으로 접근했을 때는 그 식물의 파동은 축소되었고, 반대로 참가자들이 그 식물에게 물을 주거나 사랑의 감정을 지니고 접근했을 때는 식물의 파동은 확장됐다고 했습니다. 또 집합 무의식은 양자 파동이며 물질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는데, 즉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생각만으로 장난감 기차를 움직일 수 있는데, 생각만으로 장난감 기차를 앞으로 가게, 뒤로 가게, 빠르게, 느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을 믿고 맡기면 고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을 믿고 맡긴다는 말은 심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음과 동시에 심의 무한한 능력을 완전히 믿고 맡긴 다음 심이 작용해 주기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중생심을 그림으로 표시해보면, 불교에서 중생심이란 식과 식의 스위치가 온 상태이고, 식이 온되고 의도 온 상태이고, 심의 스위치는 오프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심의 상태는 오프된 상태. 그래서 식과 의라는 부정한 마음이 뭔가 마음을 지배하여 고를 유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믿고 맡긴다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믿고 맡긴다는 말은 식과 의의 스위치는 오프시키고, 이 식도 오프시키고 의도 오프시키고, 다음은 심의 스위치는 온시킨다는 말입니다. 이 심을 온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변고가 생기더라도 심의 스위치를 온한다면 능히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의 심을 믿고 맡긴다면 다른 사람의 고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언에서 출판한 한마음여전에 의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타인도 둘이 아니라서 나의 전하통과 그 사람의 전하통과 벨이 같이 울리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참 안 됐는데 내가 저 사람을 건져줘야지 하는 생각만 하면은 그 사람을 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믿고 맡김의 실제적인 사례를 들면, 우리들 누구나 지니고 있는 마음속의 심을 부리기 쉽게 그냥 부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가 치밀어도 부처님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고 부처님한테 믿고 맡기면은 부처님이 해결해 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탐심이 날 때도 부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믿고 맡기면 되겠고, 사업이 망하는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고 믿고 맡기면 되겠고, 자식이 문제를 일으킬 때도 부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고 믿고 맡기면 되겠고, 어디가 아픈 일이 생기더라도 부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고 믿고 맡기고, 또 병이 생겼더라도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을지라도 별도로 부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믿고 맡기면 되겠습니다. 현대과학에서는 과연 믿고 맡기면 그 믿고 맡긴 내용이 현실로 구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명상연구의 개척자인
미국 하버드의대 내과 교수 허버트 벤슨 교수가 명상의 실천에 있어서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표한 이래 미국에서는 믿음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또 믿음에 관한 책들이 출판되었으며 그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선진 외국에서는 신념 생물학에 관한 책들이 많이 출판되었고 그것들이 우리나라에 번역됐는데 즉 이 책은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로 번역되어 있고 이 책은 믿음 코드 30일로 번역되어 있고 이 책은 셀프 힐링으로 번역되어 있고 이 책은 치유 혁명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의학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즉 상상 임신을 하면은 입덧도 하고 또 실제로 임신한 사람처럼 자궁도 커진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고 또 플라세보 효과, 가짜약 효과를 하여 가짜약인 줄 모르고 그것을 진짜 약으로 믿기 때문에 진짜 약처럼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러한 플라세보 효과, 가짜약 효과가 33%에서 80%의 범위에서 실제로 나타난다는 사실이 의학 분야에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현대의학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벤슨 교수에 의하여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에 이 분야에 대하여 괄목할 만한 연구들이 진전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짜약에 대한 믿음의 힘. 가나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팀은 우울증 환자에게 치료약인 프로작을 준 다음 뇌의 PET MRI를 촬영한 것과 여기 진짜 약을 준 PET 촬영이고 그리고 가짜약을 프로작이라고 속이고 주면서 뇌의 PET MRI 촬영한 것을 비교했더니 이거는 가짜 약을 준 다음 MRI 소견이고 그랬는데 가짜 약을 준 경우에도 진짜 약을 복용한 것과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정도로 뇌가 활성화됐다고 해서 동일한 위치에서 또 다른 예를 보면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플라세보, 즉 가짜약을 주었더니 진짜 약을 준 것처럼 뇌에서 진짜로 도파민 물질이 생성되었고 또 뇌 영상 촬영에서 운동 영역이 활성화되었고 환자는 움직임이 수월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간절한 믿음은 뇌세포를 재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50대 중반에 중풍을 맞아 전신이 마비된 채 몇 년을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생활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늘 침대에 누운 채 창밖을 내다보며 내가 저기까지 걸어갈 수만 있다면 뛰어내릴 텐데 라는 생각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유일한 소원은 창문 쪽으로 걸어가서 창밖을 뛰어내려 자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창문까지 가서 뛰어내릴 생각으로 가족들에게 부탁하여 벽에 못을 치고 넓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그날부터 누운 채 하루 종일 그 줄을 당기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 당기기도 힘들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쉬워지더니 몸의 마비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비가 풀리는 것을 보고 자살할 생각을 버리고 대신 살 생각으로 더욱 연습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조금씩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다음은 믿음의 힘에 대해서 발치, 즉
이빨 뽑기를 할 때 치과 의사가 마취 주사를 넣으면서 긍정적인 메시지, 즉 이 진통주사는 확실히 진통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와 미적지근한 메시지, 즉 진통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비교하면은 진통 효과에 큰 차이가 납니다. 또 가짜 수술도 플라시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베일리 의대의 연구에 의하면은 중증의 무릎 통증을 가진 무릎 관절염 환자를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무릎에 국소 마취를 하고 무릎에 절개를 하고 다음에 관절 내시경을 삽입하고 그리고 손상된 무릎의 연골을 깎아내고 그리고 절개를 봉합하는 완전 수술을 하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 그룹은 역시 무릎에다가 국소 마취를 하고 또 절개를 하고 관절 내시경을 삽입하고 이번에는 연골은 손대지 않고 그 관절 속에 있는 액체만 세척을 해서 깨끗하게 하고 절개 부위를 봉합을 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무릎에 국소 마취를 하고 그 다음에 절개를 하고는 그 다음에는 수술하는 채 하면서 40분 동안을 지체를 하고 마지막으로 절개한 부위를 봉합을 했습니다. 즉 가짜 수술 그룹이 되겠습니다. 수술 후 2년 동안 세 그룹의 환자들을 관찰했는데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짜 수술을 받은 그룹은 다른 두 그룹과 같은 정도로 증상이 개선되었고 가짜 수술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잘 걷기도 하고 심지어 농구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짜 약은 암을 비롯하여 광범위하게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직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